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소개를 해주셨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혹시 보셨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페리스 힐튼이 저희 포털 딱 떠 있더라고요. 아들 사진을 인스타에 공개를 해서 제가 그걸 보고 또 우리 소장님의 예지력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페리스 힐튼이 이 방송을 보고 피드백을 줬다는 줄 알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하면서 종목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티커는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딱 여기서 나타나죠. 미국은 이렇게 좀 티커를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맞게 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플레이라는 게 만약 있으면은 그 선점해버리면은 남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플레이라는 것을 선점했고 되게 쉬운 단어인데 어쨌든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플레이라는 티커를 먹었고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입니다. 어렸을 때 고스터 바스터즈가 생각나는 약간 그런 이름. 심상치 않은. 네. 그리고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데이브 앤드 버스터즈에서 느껴지듯이 저번에 바슈 앤 롬에서 느껴질 것처럼 친구입니다. 바슈랑 롬이 통나무집에서 만나서 렌즈 사업을 시작했듯이 데이브랑 버스터즈는 이 통나무집이 아니라 통나무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유흥 문화 비슷한 사업을 시작해서 플레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좀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래서 데이비드 콜리보, 제임스 버스터 콜리. 그래서 데이비드 콜리보의 데이비드랑 제임스 버스터 콜리의 버스터. 그걸 합쳐가지고 데이브 앤 버스터즈가 됐다. 그래서 이제 버스터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데이비드 콜리보는 옆에서 오락실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합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뎀션 게임이라고 주로 이런 것들을 하죠.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점수가 이제 나오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경품으로 바꿀 수 있는 리뎀션 게임. 아케이드 게임장은 지붕이 있는 오락실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데이비드 앤 콜리보는 2015년에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셨고요. 2023년도에는 버스터 콜리. 올해 그 약간 무슨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격이 약간 그쵸. 안 좋은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셨고요. 이제는 그 창업자 두 분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의 소식은 메인 이벤트라는 그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또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비드 앤 버스터즈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어떤 이 젊은이들을 위한 유흥 문화에서 조금 더 가족 단위 패밀리로 발전되는 M&A도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달라스에서 그러니까 술집을 하시던 사장님과 그 바로 옆에서 오락실을 하던 사장님이 두 분이 동업을 하셔서 이렇게 또 큰 사업을 일구신 건데요.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에 리오프닝주들도 괜찮은데 매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원래 그 WWE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역사상 신고가를 $100를 넘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워리어 헐크 호건 시절부터 좋아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덜 봤지만 사실 그 시대가 가장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락이나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대표적인 적이잖아요. 엔데믹 수혜주죠.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WWE를 WWE는 그나마 그래도 여기 뒤에다가 무슨 막 3D로 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선수들끼리 했죠. 선수들끼리. 뒤에는 다 가짜였고 관객이.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 옛날에 그 막 맥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 진행이 되니까 잘 됐는데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뭐 그 WWE 주가만큼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의 회계 기준은 좀 틀린데 2021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318 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4분기에 해당되는 거죠. 481 밀리언 달러.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2021년도 영업이익이 10.59 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2022년도 4분기가 영업이익이 1.92 밀리언 달러로 영업이익이 일단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 데이브 앤 버스터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영업 마진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기업들이. 거기서 턴어라운드가 빠른 기업들은 미리 이제 좀 상승을 했고 좀 느린 기업들은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약간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영업 마진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외에 투자 매력들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술과 오락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다 이야기 때문에 결국 이게 촉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다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다 막아버린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니까 그냥 거기를 다 없애버린 거 그냥. 네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콘진원이라고 콘텐츠진흥연구원에서 2022 대한민국 개인 백서를 내놨잖아요. 매년 내놓는데 2022 대한민국 개인 백서니까 2021년도 내용을 가지고 한 거죠. 2023년도에는 2022년께 발행이 되겠죠. 콘진원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보시면 백서라는 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게임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아케이드 게임은 완전 몰락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케이드가 지붕이기 때문에 오락실 게임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 매출 비중 1.3%예요. 2,733억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모바일 게임이 5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건 전 세계 아케이드 게임 시장 점유율은 18%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망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2018년에 대림동의 그린 게임랜드가 폐업한 거거든요. 혹시 무릎 씨라고 아시나요? 아니,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권이면 세계 최고인 분이신데 아직도 40대인데 아직도 지금 다 이겨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철권을 알렸는데 철권이 워낙에 뭐 그 캐파가 무슨 롤이나 이런 거에 비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락실 게임에서는 최고봉이죠.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이게 패밀리 게임으로 못 갔던 이유가 이제 거기 가면 약간 돈을 뺏기거든요. 저희 또 돈을 쌓아가면 동네 형들이, 나쁜 형들이 그거 다녀요. 아이고. 근데 대림동 그린 게임랜드의 폐업 직전까지 철권 7, 이 FR이 24대나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서 전국의 철권, 매니아들이 다 모였던 곳인데, 여기가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정용 콘솔 시장이 커졌죠. 여러분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대형 아케이드 오락센터가 이 그린 게임랜드뿐만 아니라 다 몰락을 했는데, 왜냐면 그 안에다가 이제 대형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몇 번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나왔을 때 막 뒤에서 구경하고 이랬었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테트리스도 하고 갤러고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망했죠. 망했다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대형 쇼핑몰에 뭐 강변에 CGV가 생길 때라던가 대형화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동네에는 그 정도 대형화를 못하니까 하여튼 중형화를 해가지고 다 흡수를 했는데 거기다가 막 코인 노래방 기계를 놔뒀는데 갑자기 그거 잘 된다니까 코인 노래방이 생겨버렸어요. 또 오락실에 코인 노래방 안 가요. 한 대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인형 뽑기방이 그 다음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형 뽑기 기계를 놔뒀는데 인형 뽑기방이 생겨버리니까 인형 뽑기 기계를 이용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차로 코로나를 맞아버렸죠.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리뎀션 게임 같은 거를 못하는 이유가 바다 이야기가 16년 전에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점수 보상의 아케이드 게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롯데월드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저 로티랑 로라 바꿨거든요. 게임해가지고. 네.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잠깐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저녁에 애기들 열나는데 막 배달하는 것도 잠깐 되고 여기도 그래서 은평구에 짱구 오락실이라고 생겼거든요. 지금 제가 멀어서 안 가고 있는데 은평구 사시는 분은 가보세요. 거기에 지하 1층은 일반 오락실, 1층은 리뎀션 게임센터, 2층은 뮤직 전문 게임방, 3층 노래방, 4층 당구장. 이래가지고 아까 여기 리뎀션 게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로 올해까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아케이드 게임 시장 점유율이 18%인데다가 이게 자유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못 참거든요. 술 마시면서 술값 내기 하는데 기껏해야 그냥 술집에서 우리는 뭐 하나요 그거 소주병 돌리시죠. 근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게임으로 술값 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게 결정적인 어떤 아케이드 게임과 리뎀션 게임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항상 거론되는 게 데이브 앤 버스터즈예요. 우리도 데이브 앤 버스터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근데 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바다 이야기의 충격이 아직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짱구 오락실 말고는 즐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가보시면 동네마다
그 노인분들이 80세, 90세 되셔가지고 빠진코를 돌리고 계신데 거기서 바꾸는 게 나중에 뭐 바꾸냐면 집에 필요한 그 수세미 소라고 세수대가 있죠. 그런 걸 경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리뎀션 게임이 일본이나 미국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활성화가 아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의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이런 모델을 지금 그 계속 할 수 있는 지금 그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리뎀션 모델을 차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모님은 옆에서 맥주 한잔 하고 아이들은 또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는 이런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합니다. 네, 오락실에서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네, 주류 면허 관련돼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짱구 오락실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네. 리뎀션 게임은요. 네, 네. 투자 매력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체험형 VR 게임이 이제 뜬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이제 체험형이나 VR 게임을 다 넣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 어떤 성장의 포인트냐면 아까 전에 이제 술하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남녀들 그렇죠. 젊은 남녀들이 가서 이제 게임을 하고 술값 내기를 하던가 뭐 술을 먹으면서 다트를 던지던가 농구 게임을 하던가 저는 사실 그거 좋아하거든요. 이 호떡기계 같이 팩 치는 거 있죠. 아시죠? 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즐길 때 막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그게 이제 요 체험형 VR 게임이 들어오면은 좀 더 패밀리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닌텐도 링피트 어드벤처. 저도 이거 그러니까 자주 하진 않는데 왜냐면 하다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집에서 막 혼자 홈트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적하고 싸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몬스터가 죽거든요. 링피트 어드벤처가 대박이 났어요. 이게 링피트 어드벤처가 지금 2020년 12월 3분기 기준으로 지금은 더 많이 팔렸겠죠. 이 당시에 전 세계 868장이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같이 해야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하려면은 조이스틱도 2개 사야 되고 링도 2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선 돈이 많이 들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의 시즌이 나오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게임장에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VR 게임은 또 이거 비트 세이버가 또 대박이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스타워즈 보신 분들 전부 다 집에서 나도 저 광성검 갖고 싸우고 싶다 해서 막 동생이나 있는 집들은 막 광성검 비슷한 거 갖고 싸우셨죠. 네. 근데 이건 진짜 광성검을 가지고 막 칠 수가 있어요. VR 무슨 기기를 껴야 되긴 합니다. 오큘러스를 끼든 뭐 플레이스테이션 VR을 끼든 눈에 낀 다음에 손에 들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광성검 든 스타워즈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는 비트를 막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하던 펌프가 손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기기가 비싸요. 그리고 집이 아주 대저택은 모르겠으나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열중해서 하다가 비싼 TV를 쳐가지고 TV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후속이 나오면 또 후속 팩을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기기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기를 사야 되는데 이게 돈을 투자하기가 여보 몰래 사면은 나중에 걸리면 진짜 등짝 스매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데서 만약에 데이브 앤 버스터즈 같은 데서 이걸 한다.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 VR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VR, AR, 가면 MR, XR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브 앤 버스터즈에서 굉장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즐기려는 유저분들, 근데 집안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 요금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술과 함께 VR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이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버스터즈 매력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일장에서 33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월가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밴드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 지금 최고가는 60달러까지 나오고요. 에버리지는 53.60. 제일 낮은 거는 38달러 정도 나옵니다. 아까 WWE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은 WWE 같은 경우는 지금 100달러를 찍으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죠. 자, 근데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지금 엄청나게 박스권에 있어요. 자, 이 박스권을 만약 탈출한다고 하면은 50달러죠. 50달러 상방을 만약 돌파하면은 거의 이 전에 그 68에서 70달러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WWE를 놓쳤다면 혹은 WWE 수익을 냈다면 다음 엔데믹 엔터테인먼트 수혜주를 찾는 미리 길목 지키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거를 요 미국 시장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에서 데이브 앤 버스터즈 종목 이야기 풀어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